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싶은 게 우리 고3들, 네. 우리 불쌍한 고3들, 2020년 고3들 너무 진짜 마음 아프지 않나요? 찢어지죠.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제가 이제 오늘 팟빵 제 방송 또 녹음도 하고 왔는데 오전에 그러니까 첫 마디를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뭐라고요? 그냥 고3 부모님들한테 네.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른 고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게 고3이 아니면은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공감이 안 돼서. 근데 정확하게 고3이 끝나면 다 까먹어요. 까먹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한 학년 높은 이제 그 지금 대학교 1학년이 된 지인들이 있어서 물어보면은 왜 안 알려줬냐 했더니 얘기했을 거래.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을 거래요. 그런 거야. 계속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정부나 어디다가 좀 이의를 제기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대요.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지금 2020년에 고3은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른 국면을 맞아 버렸고 네. 뭐 정말 격차도 훨씬 더 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왜 상황이 안정돼도 공부 마음을 바로잡기가 힘든데 막 그러니까요. 여름에 막 공부를 다 끝내놔야지 나중에 가을 되면 불안해서 못한다는 둥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죠. 감기도 걸리면 죄라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고3은 그래도 2학년 때까지 대부분 공부 끝났잖아요. 지금 고1, 고2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바보가 될 거예요. 그쵸.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는 애들한테는 좋은 시장인데 학교 가서 비로소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 교육을 하거나 학교 체계대로 공부를 시스템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데 그거를 2년 동안 지금 거의 1년 동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1 같은 경우는 입학식도 못 했어요. 네. 학교도 거의 못 갔고. 우리 애도 초등 입학 안 될 것 같아. 근데 가서 9월이야. 가서 어떻게 작업도 받고 남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절대 안 되는 시장, 안 되는 거라서 오히려 지금 고3 애들은 2년 동안 경험을 좀 했지. 근데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아마 좀 완전 다른 경쟁력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맞벌이로 굉장히 바쁘시거나 뭐 학원에 다닐 어떤 사정이나 여력이 되지 않거나 그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교육 격차나 심리적으로도 뭐 밥 같은 것도 좀 그 급식이 나오면 애들이 그래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그런 게 것도 이거예요. 잘 못 먹을 수 있고 그럼 뇌 건강에 또 이게 바로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격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은 부모가 맞벌이를 해요. 근데 그나마 맞벌이 할 때 애들 학원을 보냈었는데 지금 학원을 못 가거든요. 맞아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특히 어린 애들 같은 경우 뭐 큰 애들이야 뭐 할 것들이 알아서 하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간섭하면 더 싫어할 텐데 지금 뭐 부모들이 케어가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에는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공론화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고3 분들은 시험 칠 때 더 떨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확실히 되었어도 사실 불안하고 떨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몇 달 동안 내가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또 뭐 시험 날짜가 미뤄지니 어쩌니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더 떨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맞아요. 시험 보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네.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는 네. 세 가지 뇌기반 요법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호흡을 뇌에 산소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뇌에다가는 계속 끊임없이 산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약간 불안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불안하면. 근데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1, 2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5초에 걸쳐서 천천히 숨을 뱉어요. 엑셀. 긴장이 더 풀리도록 10번쯤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받기 전에 막 앞에 막 나눠지고 있어요. 막 그럼 그때 멈춰. 이렇게 호흡을 10번 정도 하시고요. 명상이나 기도를 하자. 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명상을 잠깐 앉아서 이제 와서 어떤 제가 수능 볼 때 분위기는 좀 조용한 분위기 혹은 친구들끼리는 막 얘기하고 약간 들뜨기도 하고 좀 긴장돼가지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좀 명상이나 기도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명상을 그냥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나의 호흡에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가만히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근데 갑자기 그날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으니까 평소에 조금씩 습관을 들여놓는 게 그쵸.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뉴런들이 얘가 또 명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좀 해놓는 게 필요할 것 매일매일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좀 명상을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지인들 같은 경우가 진짜 굉장히 안정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전에나 무슨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긴장되는 일 하기 전에는 이렇게 명상하는 거 시작하는 것들도 하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감을 이용해서 뇌 기반 치료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안정시켜주는 거. 시각적으로는 이제 자연 사진 보면 안정되는 건데 프랙털 이미지 아세요? 자연에서 발견되는 끝없이 반복되는 패턴, 프랙털 이미지를 보면은 네. 좀 안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책 표지 같은데 붙여놓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문이 있고 자연을 볼 수 있는 뷰가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제 그 처남이 눈이 시력이 되게 2점이 넘어요. 그 지금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도 걔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멍하니 산을 보는 게 제 취미예요. 초록색. 그게 진짜 자기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뭐 약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자연 것도 반복되는 거 보는 것들. 네. 그리고 청각은 이제 왜 보면 수능 금지곡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틀지 마시고 그런 거 마시고 이제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음악이 있다면 그런 음악도 듣는 게 도움이 되고요. 촉각은 친구에게 안아달라고 해보래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 전에 엄마랑 꼭 안아본다거나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친구한테 나 좀 안아줘. 꼭 안으면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네.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그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너지 스트레스도 낮춰준대요. 왜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스킨십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 안아줘 시험 잘 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딸이 맨날 그래요. 안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큰애들도 아들도 고3인데 맨날 제가 막 으스러지기면 안아주고 나오거든요. 네. 되게 좋아해요. 좋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후각이 이제 라벤더 향기나 장미기름, 캐모마일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 손목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찍어서 가면 그렇죠. 약간 불안해. 진짜 완전 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뭐 언어 영역 끝났는데 망한 것 같은 거야. 가방을 싼다. 그럴 때 이제 뭐 향기 하지 같은 말고. 거라도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진정시키면서 아니야 내 나머지 잘 치면 돼 아니면 남들도 다 못 쳤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려우니까 다 못 쳤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미각으로는 이제 차 같은 거 준비해 가도 되잖아요 점심시간에 아니면 이제 따뜻하게 추우니까 그때 겨울에 치시니까 계피, 민트, 셀피어, 샤프란, 6두구 같은 그런 차나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면 또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시험을 또 인지 기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소 때 먹어보셔야 돼요. 그날 처음 먹어본 그쵸. 거 잘못 먹었다가 배탈나. 큰일 나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어서 맞아요. 그런 것도 한번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음식, 뭐 자기에게 맞는 음악 이런 걸 다 본인에게 맞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놓고 그 시험 날 가서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죠. 그냥 습관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뭐 안정적인 상태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겠죠. 네. 그냥 갑자기 뭔가 시도하려다가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네. 평소에 체계화를 잘 해라. 그 얘기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 도시락 싸주고 그날 도시락 싸고 와야 되는데 평소 때 안 했던 거 뭐 장어 싸주고 그러면 또 이게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일견 그냥 뭐 저런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네.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자기의 오감에 맞춰서 내가 정말 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게 뭐지라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 듣기야 많이 들었지만 실제 하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정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까지 정말 뇌가 좋아지는 107가지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이빨이 충치가 있거나 썩거나 그러면은 그 뇌의 염증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치실로 매일 이빨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충치가 좀 아픈데 그 이 닦으면 또 괜찮고 뭐 참을만 하고 뭐 여기는 계속 좀 시리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런 걸 방치하지 않고 이빨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뭐 음식물 먹으면 정말 뭐 틈에 끊긴 거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으면
뇌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썩은 이빨이나 약간의 뭐 음식물이 이제 부패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빨 사이에서. 그런 걸 방치할 경우에 피 속의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아 관리도 잘하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그거랑 그게 연결이 돼? 이렇게 생각함직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상식과 이제 지식을 알 수 있게 하는 공부하는 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안 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서 네.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유튜브에 다니엘 G. 에이맨 이분 그 영상은 거의 다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약간 알아들음직하게 좀 쉬운 얘기들 테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유머러스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또 재밌어서 저는 좀 뇌의학이나 뇌 상식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 책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자기 뇌 유형 테스트 이것도 한번 좀 해보시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책에서 이제 그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무엇을 좀 더 집중하고 무엇을 보완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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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다 1번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평범한 정상적인데. 1번이 왜 많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아, 쓰면서 진짜요? 또 이거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진짜 계속 근데 풀었거든요. 저는 제가 네. 정상적인 내가 그냥 평범한 내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난 약간 불안 혹은 죄책감 뭐 이런 쪽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나왔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MBTI도 검사할 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내 유형을 알 수 있다니 그것도 진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걸 처음 해봤나 봐요. 그 결과 나온 거 가지고. MBTI. 예. 일주일 내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그걸 막 자기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났어.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준다고. 딸이 그러니까 혼난 이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한 글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준 건 딱 한 장인데 인터넷 검색해서 막 수백 장을 뽑아갖고 그냥 맞아요. 그걸 계속 읽고 다니는 거야. 무슨 유형인가요? 나랑 상극인 뭐 그런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 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본인과 이제 뭐 자녀 간의 유형을 서로 알고 있으면 상대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네. 부족한 내용은 이 공부하는 뇌 책을 통해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